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 2022학년도 입시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학기당 수상 내역 한계 선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없는 수상 내역이라도 어떻게 조합을 정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학생들부터 수많은 수상 내역들 중에서도 자신만의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적합한 수상 내역 선택 방법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까지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라면 꼭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했으니까 올해 9월 수시 접수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학기당 수상 내역 한계 선택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오늘의 콘텐츠를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N수생들을 위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는 만큼 해당 질의응답을 먼저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것을 석소장이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은 N수생도 수상 내역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순 명료하게 해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N수생의 경우에는 수상 내역을 별도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학년도 기준, 즉 올해 기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기당 한 개의 수상 내역을 제출해야 되는 반면에 N수생들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상 내역이 대학교에 제출되고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수상 내역 한개 선택의 기준 여부는 2019년 기준 고등학교 입학 여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2019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라면 일반고 3학년 학생이든 아니면 과학고등학교 출신 조기 졸업자이든 무조건적으로 학기당 수상 내역 한 개를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2019년에 과학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2020년에 2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 2021년에 조기 졸업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올해 수시 지원 시 신분 자체는 N수생이지만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기당 수상 내역 한 개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고요. 2019년에 입학한 일반고 학생이라면 2020년에 2학년을 거쳐서 올해인 2021년에 3학년이 되었을 테니까 당연히 수상 내역 한 개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2019년 이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수상 내역을 모두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2019년 이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수상 내역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수상 내역을 모두 제출할 수 있는 N수생들이 훨씬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N수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N수생들은 N수생들끼리 비교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유념을 하셔야만 합니다. 애초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N수생들을 별도로 구분 지어서 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많은 만큼 수상 내역을 한 개만 제출하는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들이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전의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수상 내역을 대학의 모집 단위별로 선택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 역시 마찬가지로 해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지원하든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명공학과에 지원을 하든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에 지원을 하든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기당 수상 내역 한 개의 조합은 모두 동일하게 제공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간혹 A대학의 A전공에 지원할 때에는 A 수상 내역의 조합을 그리고 B대학의 B전공에 지원할 때에는 B 수상 내역의 조합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학생들이 종종 보이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합한 수상 내역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석소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들보다는 N수생과 N수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시는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N수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고등학교 3학년 양식에 맞춰서 바꾸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N수생들 생활기록부 자체는 그대로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학교의 지침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는 하겠지만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N수생이라고 해서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없는 진로희망 및 진로희망 사유가 사라져서 들어간다거나 자율동아리의 활동 내역이 깡그리 지워져서 들어가는 등의 불상사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해당 부분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학교별 평가 지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요소이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석소장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학기당 수상 내역 한 개 선택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위권부터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수상 내역이 고민을 해야 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많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에서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상위권과 상위권 학생 예시 2명을 성장형과 다양성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석 소장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항상 진리는 아니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용으로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많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해당될 내용인 성장형 수상 내역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장형 수상 내역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동일 대회 혹은 유사 대회에서 1학년 장려상, 2학년 은상, 3학년 최우수상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수상 내역을 의미하는데, 해당 대회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혹은 단과대학의 전공 적합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면, 그리고 따로 고민할 수상 내역이 없다면 각 학년별로 장려상과 은상 그리고 최우수상까지 모두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권 학생이 아닌 최상위권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해당 수상 내역 말고도 집어넣고 싶은 수상 내역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자신의 지원 분야와 연관이 있는 대회라 하더라도 장려상을 받은 대회보다는 금상을 받은 다른 분야의 대회를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석 소장이 이렇게 예시로 한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교육과를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1점대의 극초반의 최상위권 내신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수상 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학생은 과연 어떻게 수상 내역을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셔야만 하는데, 다른 학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되는 학기는 1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학년 1학기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대회 수상 내역이지만 수상 등급과 등위가 전공 분야와 관련 없는 대회보다 낮은 경우이고요. 3학년 1학기의 경우에는 지원 전공이 수학교육과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무엇 하나 포기하기가 아까운 수상 내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학생의 경우 석 소장이라면 1학년 1학기 과학경진대회 물리학 은상, 그리고 1학년 2학기 수학올림피아드 금상, 2학년 1학기 과학경진대회 화학 은상, 2학년 2학기 수학경시대회 대상, 그리고 3학년 1학기 교육 멘토링 칼럼 대회 대상이라는 이런 수상 내역 조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학년 1학기 장려상 4위였던 수학논술 겨루기 대회, 1학년 2학기 금상 수학올림피아드 대회, 2학년 2학기 대상 수학경시 대회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성장형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셔야 하는 두 가지 변수는 이 학생의 내신이 최상위권, 즉 스카이를 노리고 있는 학생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2학년 2학기 수학경시 대회에서 1위를 수상한, 즉 이미 정점을 찍은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석 소장이 해당 두 가지 요인을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이 학생이 학부를 다툴 다른 지원자들의 경우에는 이 학생과 마찬가지로 이미 수학 관련 대회에서 수많은 수상 내역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일찍 정점을 찍고 이 정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쭉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누구는 1학년 1학기부터 1위인 대상을 박아놓고 시작해서 3학년 1학기까지 대상을 유지를 하는데, 이 A라는 학생의 경우에는 정점을 딱 한 번 찍었네라고 사정관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1학년 1학기와 2학년 1학기의 수상 실적을 활용을 해서 나는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에도 관심이 많다, 수학과 과학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학문이다, 추후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것이 나만의 목적이다라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 훨씬 특색 있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 1학기에 금상을 수상한 수학경시 한마당 대신 대상을 선택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학년 2학기에 이미 유사 혹은 동일 대회인 수학경시 대회에서 대상이라는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또 다시 유사한 동일 대회 수상 내역을 선택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3학년 1학기에 실력이 오히려 하락한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즉 정점을 찍은 이후부터는 해당 분야의 대회를 굳이 더 어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지원 전공을 고려를 해서 교육학적 관점을 어필할 수 있는 교육 멘토링 칼럼 대회를 어필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위에서 석 소장이 말씀드린 컨셉을 유지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대상인 과학 올림피아드를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지 않았던 만큼, 그리고 1학년 1학기와 2학년 1학기 과학 관련 대회의 수상 등급과 등위도 충분히 우수한 만큼 교육 관련 대회의 수상 내역 선택의 효용성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과학 올림피아드 대회 대상의 경우에는 정 안되면 추후 면접에서라도 이야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장형으로 연결되는 수상 내역을 보유한 최상위권 학생들은 정점을 찍은 시점과 정점을 찍은 이후의 변화, 그리고 지원 전공과 스스로만의 경쟁력을 연계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수상
수상 내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석 소장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결론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다양성 중심의 수상 내역을 보유한 학생들이 수상 내역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학생 B의 경우에는 사회과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다양성 중심의 수상 내역 선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고 문과 상위권 혹은 외고와 국제고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갖고 있는 수상 내역 양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요. 이과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 문제풀이형의 깊이 중심 수상 내역보다는 다양한 분야와 연결지을 수 있는 넓은 범위 중심의 수상 내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가장 큰 고민은 수상 내역에 따라 전체적인 평가의 방향성이 코걸이가 될 수도 그리고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추후에 수상 내역들을 모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범용성 인재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대회는 싹 다 참여를 해놨는데 막상 수상 내역을 한 개만 선택해서 내라고 하니까 막막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B의 경우에는 수학과 관련된 수상 내역이 굉장히 많지만 1학년 1학기 수학 경시대에서 금상을 이미 받아버렸다는 문제점, 즉 정점을 너무 빨리 찍어버렸기 때문에 통계학과나 경제학과를 지망하지 않는 이상 1학년 1학기 이후에 수학 관련 대회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B의 경우 어떻게 수상 내역을 선택을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속초장이라면 1학년 1학기 수학 경시대회 금상, 1학년 2학기 영어 다독대회 금상, 2학년 1학기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 금상, 2학년 2학기 진로설계 보고서 대회 금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학년 1학기 주제탐구 보고서 대회 금상이라는 수상 내역 조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금상을 수상한, 즉 정점에 도달한 수학 경시 대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는 점을 어필을 하고,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의 수상 내역을 통해서 영어 소통 역량을,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금상을 수상한 진로설계 보고서 대회를 통해서 진로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과 계획성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3학년 1학기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합친 사회과학적 탐구 역량을 어필하는 방향성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석 소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학년 2학기 진로관리 노트 쓰기 대회도 금상인데 왜 버리는 거지, 혹은 사회과학 계열이라면 동일 분야이기는 해도 양상이 다른 3학년 1학기 수학융합 보고서 대회에 금상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등등의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선택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은 1학년 2학기 진로관리 노트 쓰기 대회도 금상인데 왜 버리는 거지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학년 2학기 대회가 표현 그대로 진로관리 노트 쓰기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학년 2학기에 진로설계 보고서 대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수상 등급과 등위가 많이 낮다면 1학년 2학기에 진로관리 노트 쓰기 대회를 활용을 했겠으나, 2학년 2학기에 진로관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진로설계라는 대회가 존재할 뿐더러 수상 등급 역시 금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1학년이 전공 탐색기로 그리고 2학년이 전공 진입기로 여겨진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진로가 애초부터 확실히 정해져 있는 학생이 아닌 이상 B처럼 사회과학 계열이라는 넓은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에게는 1학년의 진로 대회보다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고 세부적인 진로를 설정했다는 의미인 2학년의 진로 대회 효용성이 더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 계열이라면 동일한 분야이기는 해도 양상이 다른 3학년 1학기의 수학융합 보고서 대회 금상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주제탐구 보고서 대회에 수학융합 보고서의 내용을 끼워 넣어서 자기소개서에 어필할 수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수학융합 보고서 대회에 주제탐구 보고서 내용을 끼워 넣을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수학 관련 대회 정점은 이미 1학년 1학기에 기입된 것과도 같기 때문에 수학융합 보고서 대회보다는 주제탐구 보고서 대회를 통해서 사회과학 계열의 넓은 범위 중에서도 자신만의 관심 분야를 정확히 표현해주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석 소장은 저렇게 선택을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B의 사례처럼 수상 내역의 등급과 등위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우수해서 성장형으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거나 혹은 정점을 너무 이른 시기에 찍은 경우, 정점 이후에 수상 등급과 등위가 낮아지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여러 역량의 조합을 통해서 지원 분야 및 진로 분야에 대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석 소장이 말씀드린 부분은 다양성 중심의 B의 사례 이외에도 성장형 중심의 A의 사례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인 만큼 오늘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석 소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교훈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 소장이 제작한 컨텐츠가 올해 입시를 치르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의미로는 제발 단순하게 수상 등급과 등위만으로 수상 내역을 결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